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월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얼굴 색깔이 좀 그렇죠? 얼굴 상태가? 네,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 토요일 날 많이 쉬었어요. 어제까지. 아주 전투적으로 쉬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음,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아침 시간이라 목소리가 예전이랑 좀 다를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조금 울림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네. 평상시 같은 목소리를 내면 제가 이제 앞으로 이번 주 방송을 못해요. 네. 이해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분 평상 내가 아침부터 목 관리를 하느라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소리를 내면 목이 확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밤 10시 이후, 그 다음에 오전에 1시 이전, 이럴 때 소리를 내면 목소리가 싹 사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시간에는 목을 잘 안 쓰고 아침에 누가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는데, 네. 앞으로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오후를 이용해서 저의 어떤 그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시간대를 옮겨서 월요일 이 시간에는 이런 목소리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스피커를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아, 아. 목소리가 더 큰데 뭘 또 음악 소리가 더 크대. 네.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큰 소리 안 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얘네가 내 방송 제목을 봤나? 아,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좀 많이 안 좋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러분들, 오늘부터, 예, 오늘부터 갑자기 11시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오후에는 네, 저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 강화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월요일 방송을 안 하려다가 예, 아예 월요일 방송을 앞으로 안 할까 하다가 근데 사실 이제 월요일마다 주요 이슈들이 많고 그리고 또 주말 내내 주말 내내 뻥친 인간들 때문에 뒷감당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예 시간대를 오전 11시로 땡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따가 제 시간에 오셔가지고 2시에 오셔서 어떻게 된 거냐 분노하실 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게 이 시간에 목을 쓰면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시간에 목을 쓰면 제가 이제 그 목이 확 나가버려요.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밤에 10시 이후에 목을 쓰거나 아니면 오전에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목을 쓰면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매주 월요일 날 11시에는 호통 망치 부인이 아니라 이렇게 좀 목소리를 이렇게 위로 띄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에 잘 안 들려요 하실 만한 그런 소리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이 좀 풀리고 좀 부담이 없어지면 평상시로 돌아갈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적응이 잘 안 되시죠?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예. 망치부인 목소리가 그러고 보니까 저기 뭐야 시간대를 바꿨더니 우리 벌레들이 출격을 못했네요. 네. 그 낮 2시부터 대기 중이었던 벌레들에게 참 미안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예. 망치 부인이 저기 오전 저기 11시에 방송을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끼리 아주 오붓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직 대책 회의 중? 그렇군요. 어, 오늘 방송 제목 어때요? 네팔 지진 뉴스 뒤에서 안도하는 시비는 누굴까? 예. 자, 정답 맞추신 분, 이따가 불러드릴게요. 네네네. 자, 그래요. 오늘 일단 뭐 첫 번째 이야기, 일단은 이제 제가 혹시 방송 중간에 또 끊길 수가 있어요. 왜냐? 오늘 우리 따님이 시험 보셔요. 딸이 이제 오늘부터 중간고사를 보는데 세상에 얘가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질렀어. 뭐 하는 짓이냐? 어,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하면 어쩌잔 말이냐? 6시에 일어나는 애가. 그래서 막 이제 야단을 쳤어요. 이 얘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첫 시험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첫 시험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외쳤죠. 엄마가 뭐라 그랬어? 1등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대통령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1등을 한 사람이 계속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엄마는 계속 1등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 왜? 1등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실패와 좌절을 몰라. 그래서 너무 교만방자해. 그래서 정말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속내를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딸에게 너가 계속해서 1등을 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1등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원래 성적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다. 이번에 못 보면 근데 얘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너무 기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막 애를 선생님들이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애들만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이뻐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너무 이뻐하는 거야. 아니 뭐 그런 데가 다 있어. 그러니까 선생 친구들이 막 옆반 애들이 와가지고 쟤 누군데 저렇게 예쁘냐 그런데 그러면 그 반 애들이 우리 반 저기 회장인데 뭐 전교 12등 했어 뭐 이러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반 애들이 모든 걸 다 갖췄군 그러면서 간대.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도 막 너무 좋아해주고 거기다 막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오는 부담 있잖아.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실망시킬까봐 거기 부담감을 느끼는 거야. 그게 내가 그랬지. 이번에 성적이 나빠야 된다. 내가 지난번 시험도 너 못 보라 그러지 않았냐. 원래 못 보고 거기서 올라가야지 네가 이렇게 좋은 거지. 너무 잘 봐놓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다. 그게 이번 시험부터 망쳐라. 그래서
첫 시험 망치고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엄마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은 기억나도 점수는 기억이 안 난다. 이 성적이라는 거, 성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 숫자가 어떻게 너를 표현할 수 있겠니? 그러니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저 시험은, 점수는 평생 기억나는 거 아니야. 너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는지는 기억나지만 성적은 기억나지 않아. 그러니까 성적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엄마는 지금 과거의 성적 다 기억 안 난다. 그러면서 딸한테 계속 그러고, 아니, 이 애가 너무 혼자서 오래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요, 아기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 아빠가 자기 아빠가 자기를 안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가재를 집었어. 그러니까 가재를 짚는 모습을 보고 이게 신기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14개월 때인가? 아직 말을 잘 못할 때야. 14개월 때 그 건들건들 하면서 책장을 붙들고 서서 계속 뭘 하는 거야. 꼼짝 안 하고 책장을 붙들고 서 있어. 그래서 제가 뭐 하나 하러 관찰했더니 발가락으로 가재 줍기. 14개월에. 아빠가 발가락으로 가재 줍는 걸 보고 그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발가락으로 가재 줍기를 하는데 얘가 1시간 정도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14개월 된 애가 1시간 동안 그걸 했어. 그리고 어떻게 됐냐. 다리 근육이 땡땡 뭉쳐있는 거야. 얘가 저녁 때 이렇게 다리를 만지니까 막 울어. 그래서 왜 그래? 그러고 봤더니 다리가 땡땡 근육이 뭉쳐있는 거야. 14개월짜리가 발가락으로 그거 가재 든다고 그거 연습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애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좀 어렸을 때부터 집중력이 있어. 굉장히 집중력이 있고 자기가 재밌다고 느끼면 거기에 애가 이제 완전히 몰입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애를,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그래서 6개월 때부터 원래 아이들이 집중력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얘는 6개월 때부터 무슨 디즈니 만화를 보여주면 그걸 한 편을 다 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어 공부를 달리 시킨 게 아니라 만화 영화를 보여줬다고 계속. 그 만화 영화를 자기 혼자서 매일매일 그 만화 영화를 보고 영어 듣기가 뚫린 거예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들이 어느 나라에서 살다 왔니? 어디에서 살다 왔니? 이러고 묻는 거야. 그래서 쭉 한국에 살았다. 그럼 해외여행은 어디로 가봤냐? 중국 가봤다. 그러면은 저기 원어민 선생들이 진짜냐 막 이랬던 거예요. 그게 걔 어린 시절부터 그 집중력이 좋았어. 그러더니만 이제는 뭐냐? 공부를 하면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다가 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거야. 엄마 다리가 저려고서 만져보니까 다리가 피가 안 통해갖고 차디 차가운 거야. 내가 막 욕을 하면서 주물르면서 새벽 3시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공부 그만하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 그때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세상에 엄마들 중에 고등학생 엄마들 중에 엄마 같은 사람도 있을까 그러는 거야. 요즘은 엄마 같은 사람 많다. 요즘 옛날에는 엄마들이 공부하라 그랬지. 솔직히 저는 어떤 마음이냐. 얘가 그렇게 계속해서 1등을 하면 좋은 명문대를 가나? 못 가. 솔직히 얘기해갖고 지금 얘가 일반 인문고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여기서 얘가 뭐 전교 12등? 뭐 전교 5등 해도요. 좋은 명문대 못 가요. 그 근처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제일 잘 간 게 무슨 특히 문과 애들은 성대 가면 잘 간 거야. 성대 한양대 가면 잘 간 거야. 스카이는 꿈도 못 꿔. 이과 애들은 스카이를 가도 문과 애들은 스카이를 못 가요. 그러면 애가 얼마나 그때 가서 좌절감을 느낄 거냐고. 그리고 그렇게 또 대학을 갔다고 쳐. 취직이 잘 되나? 얘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취직 더 안 돼. 오로지 공부만 해가지고 대학 갔는데, 대학 가서 드립다 성적만 팠는데, 학점관리 했는데, 취직이 안 돼.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아이한테 왜 공부를 하라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 영민아, 엄마 너 대학 안 가도 돼. 대학 가지 마. 대학 때문에 너 그렇게 네 인생을 허비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 너 대학 못 가면 그 돈으로 엄마랑 세계 일주 하자. 솔직히요, 대학 등록금이면 둘이서 세계 일주 할 수 있어요. 4년 동안 들어간 대학 등록금이면 딸이랑 저랑 세계 일주 할 수 있어요. 세계 일주하고 거기서 남은 경험으로, 그 경험으로 아이가 글을 쓴다든가, 예,
자기가 인터넷 블로그에 글 쓰거나 나처럼 뭐 시사 방송을 해도 상관없지. 예. 그래서 나는 우리 딸한테 대학을 가려고 하지 마라. 너무나 그 성적에 매이지 마라. 그랬더니만 얘가 한결 마음이 편하게 그냥 정말 재밌어서 하는 거라고. 자기네 공부가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다. 그래, 너 진짜 성적은 신경 쓰지 마. 점수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재밌게 네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평생 기억한다는 거, 그걸 목적으로 공부해라. 그리고서 이제 내가 발치해서 누워서, 엄마가 딸이 새벽에 밤새 공부하는데 그냥 잘 수 없잖아. 발치에 누워서 다리를 한 두세 번 주물렀는데 조금 있다 딸이 계속 그렇게 코를 걸고 막 안방으로 가라. 딸이 엄마 그렇게 계속 코를 골 거면 차라리 안방으로 가라. 그래서 막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멋지게 시작한 우리 모녀의 대화는 결국 코골이 공부방해죄로 끝났다는 거. 예. 이렇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네. 옛날엔 내가 코를 안 골았어. 근데 언제부턴가 코를 고는, 어느 날은 내 코 고는 소리에 놀라고 꿈을 깬다니까? 내가 코 고는 소리에 놀래서 꿈을 깨. 깜짝 놀랐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론. 여러분 그 뉴스 하나 찾아오실래요? 4월 18일 차벽. 4월 18일 경찰이 차벽을 세웠어요. 근데 그 차벽에 대해서 경찰이 이게 그 경찰의 질서 유지선의 개념이다. 그런 논리를 내놓은 거야. 그죠? 그랬더니만 법학자들이 모두 일제히 반발했다. 그 기사 좀 찾아주세요. 그니까 이놈들이 월요일 화요일 동안 계속해서 그 4월 18일에 시위대가 불법 폭력 시위했다고 종편과 더불어서 경찰이 막 지랄했잖아. 그랬는데 안 먹혔다는 증거죠. 경찰이 자기네 차벽에 대해서 변명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불법 폭력 시위라는 그 주장이 안 먹혔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 이 폭력을 예단해서 오히려 충돌을 키웠다. 자, 요 뉴스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예. 그 차벽은 위헌이다. 예. 차벽은 위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잖아요. 그죠? 예. 내가 정청래 의원이 그 때때로 말을 좀 가볍게 해갖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4월 18일에는 큰일 했어. 정청래 의원이 되게 큰일 했어요. 그때 그 경찰들 앞에서 차벽은 위헌이다. 그게 정청래 의원이 외친 거잖아. 그게 길을 딱 꺾었어요. 그 싸움에 길을 꺾은 사건이었어. 예. 자, 법학자들 강신명, 구은수 경찰 수뇌부의 차벽 논리 정면 비판. 경찰이 폭력을 예단해서 오히려 충돌을 키웠다. 이거 봐. 이게 진짜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아니 지금 이게 시민들이 통행해야 될 길을 이렇게 막고, 예, 이거 미친 거죠. 지금 시위대가 그쪽으로 가기도 전에, 예, 시위대가 가기도 전에 이미 밑에까지 봐야 되는구나. 이게 차벽이야. 검정색 이게 차벽이야. 시위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렇게 완전 차단을 해놨어. 예. 그래놓고 얘네들 있잖아. 내가 그 다음날 보니까 지방 고속도로에 이 경찰 버스들이 운전 교습증이라고 쓰고 쫙 내려가고 있더라고. 전국에서 끌어올렸다가 운전 교습증이라고 핑계대고서는 끌고 내려가고 있는 거야. 아유. 예.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일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중 세종로를 둘러싼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인 지난 16일부터 이놈의 광고. 사흘간 경찰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차벽을 동원해 집회를 막아선 것과 관련해 대학 교수 등 법학자들이 경찰 최고 수뇌부를 향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반정부 집회에 대해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오히려 법치주의 국가에서 초법적인 발상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회나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경찰 버스를 이용해 일정 장소를 빙 둘러치는 차벽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뇌부의 안일한 대응과 정권 눈치 보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여러분, 이 경찰 차벽은요, 이미 2011년에 일반 시민의 통행을 불어막는 경찰 차벽은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차벽을 세웠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헌법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가. 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지네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 초헌법적 헌법을 개무시하고 긴급조치 내려쌓는 그 버릇, 그 독재질만 배워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서도 이게 왜 문제인지 몰랐던 거야. 이게 차벽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이미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했던 건 뭐냐면, 지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죠. 예. 차벽 질서유지선, 경찰대 출신인지 자신을 의심해야 한다.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일축이 추모식은 경찰이 광화문 광장 인근을 경찰 버스로 막아서면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의 거센 충돌이 일어났다. 경찰 버스 71대가 파손되고 이 파손이 낙서됐다는 얘기잖아. 의무경찰 등 경찰관 74명이 다쳤으며 유족과 집회 참가자 100여 명도 부상을 입었다. 특히 당일 경찰에 연행된 사람만 유족을 포함해 100여 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문제는 경찰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차벽을 동원해 유가족의 농성 중인 광화문 북단을 에워싸고 또 이에 항의하거나 추모 행사에 참여하려는 일반 집회 참가자의 행진도 차벽으로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졌다는 것. 이에 대학 교수 등 법학자들은 경찰이 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권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법학자들은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집시법 2조 5호에 규정된 질서유지선의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는 물론 경찰 버스도 포함된다는 발언에 주목했다. 이게 이제 4월 20일자 노컷 뉴스에 구은수가 이제 서울경찰청장인데 차벽도 표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내용인가 봐요. 예, 이거에 대해서 과잉 해석 논란이 벌어졌는데 구은수 서울청장은 지난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버스는 현행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 표지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질서유지선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청장은 또 차량이 운송수단으로만 사용되냐며 경찰이 적당한 공무집행을 하면서 무엇이든 사용 못하겠나 필요하면 다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1일 강신명 경찰청장 역시 차벽도 집시법에 따른 폴리스라인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경찰청 집회 시위 TF는 차벽은 장소나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경찰 및 일반인의 충돌을 최소화해 집회를 보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폴리스라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또 버스나 순찰 차량, 정복 경찰부대 등 다양한 방식의 폴리스라인을 인정한다는 이화여대 김유한 법학교수의 연구 자료도 인용했다. 하지만 많은 법학자들은 최루탄이 난무했던 90년대 시위 문화 속에서 나온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게 그 최루탄이 90년대 나온 연구 자료를 인용한 거야? 이 새끼들 진짜 치사 빤스 개빤스 진짜. 아유 개젖이나 빨아라 진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청장과 본청장이 법을 전혀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특히 경찰대 출신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건 자질을 의심해봐야 될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한 교수는 집시법에서 질서유지선에 속한 기타는 열거한 수준에 비춰 해석이 가능한 가벼운 표지판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며 법 해석의 기본도 모르고 차벽도 질서유지선에 포함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거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자를 문제죠. 아니 경찰이 어디 감히 경찰이 헌법을 유리네. 어? 이건 잘라야지. 그 경찰청장 임명한 사람도 물러나야 될 상황이죠. 그죠? 예. 한 교수는 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차벽은 이 선을 넘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그만두라는 취지라며 현행 집시법의 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부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차벽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운용되고 있어 집시법이 규정하는 질서유지선으로 볼 수 없다며 다른 기본권이나 법익을 무시한 채 집시법 설치 목적과도 맞지 않는 과장 해석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또 질서유지선의 목적은 집회 참가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통행권과 교통권을 보장하면서 조화를 이루자는 것인데 차벽은 집회 참가자는 물론 일반인의 통행권도 제한한다며 경찰 수뇌부의 해석은 억지이자 견강부회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구운수 서울청장과 강신명 경찰청장 모두 헌재의 위헌 결정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량권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도 못 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법학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집시법에 규정된 질서유지선에 차벽을 포함시켜 경찰버스를 이용해 특정 집회를 막아서는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뭐라고요? 법학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집시법에 규정된 질서유지선에 차벽을 포함시켜 경찰버스를 이용해 특정 집회를 막아서는 것은 고생했어. 빨리 자. 예. 특정 집회를 막아서는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앞서 지난 2011년 6월 헌재는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통제한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의 차벽 통행 제지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조차 불허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극단적 조치였다며 차벽 설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날 18일 날 시민들은 그냥 국화꽃 한 송이를 분향소에 놓으려고 가고 있었죠. 그러니 그 당시 헌재 결정문에서 봐도 이 4월 18일에 박근혜 정부의 차벽은 위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질서유지선이라고 주장하는 차벽이 오히려 질서 파괴선 역할. 경찰은 지난 19일 이례적으로 경찰청 대변인의 명의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추모 집회를 4.18 불법 폭력 집회로 지칭하면서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태극기 태운 애 잡혔나? 그 태극기 태웠다고 그렇게 종편에서 써먹더만 걔 잡혔어? 이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는 특정 전문 시위꾼이 세월호 추모객에 섞여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집회 목적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선동을 했다며 차벽 설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전문 시위꾼이 경찰 아니야? 과격 폭력 시위 선동했던 거 경찰로 밝혀진 거 아니야? 이 관계자는 또 시위대가 주요 도로를 점거해 대규모 교통 불편이 초래될 것이 명백했고 차도로 시위대가 먼저 뛰어들어 차벽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불법 폭력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경찰의 이 같은 설명도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차벽이 질서 유지를 위해 세운 방책이라는 필요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단순 혼잡을 우려해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버스로 막아버리면서 오히려 충돌이 더 크게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시민들 대다수는 광화문 광장에 분향을 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라는 정당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출발했다며 오히려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서면서 사람들이 운집했고 경찰과의 충돌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이 맞는 게 엊그저께는 차벽이 없었죠. 그래서 충돌도 없었죠. 그죠? 예. 차벽이 없으니까 충돌도 없었다. 지난 토요일날 집회가 증명한 거 아니야? 그죠? 박 교수는 또 집회는 여러 사람들 향해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인데 경찰이 폭력이 의심된다고 일방적으로 예단해. 잠깐만요. 또 집회는 여러 사람을 가만있어 보자. 예단해가 어디서지?
박 교수는 또 집회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인데 경찰이 폭력이 의심된다고 일방적으로 예단해 차벽으로 막아섰다며 질서 유지선이라고 주장하는 차벽이 오히려 질서 파괴선이 됐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어 헌법 하위 개념의 집시법이 있는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언론 출판의 자유처럼 강경하게 보호하라는 것이라며 집시법의 본래 취지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를 잘못된 패러다임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폭력 집회 우려라는 것은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회 목적 자체가 특정 대상물로 쳐들어간다든지 강목을 들었다든지 하는 폭력성을 수반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 하는데 아예 차벽으로 봉쇄하니까 집회 시위의 권리가 침해됐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교수도 헌재에서 지적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판단이 서려면 위험이 실질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며 하지만 경찰은 세월호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미리 차벽을 설치해 물리력을 과시했고 이는 국가 긴급권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보학 교수 역시 현실적으로 두 개의 적대적인 세력이 인접한 곳에서 집회를 열어 양측이 충돌할 우려가 클 때 경찰이 인벽 혹은 차벽으로 막았다면 최소한 양해가 되겠지만 세월호 추모 집회는 경찰이 폭력을 함부로 예단해 충돌을 키운 게 맞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경찰 입장에서는 청와대 잠깐만요. 아, 아. 어디까지 했더라? 서 교수는 또 경찰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공인라인 등 윗선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며 결국 경직된 대응이 과잉 대응으로 이어졌고 집회 성격을 함부로 예단해 불법과 폭력성을 강조한 쪽으로 흐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지난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차벽 설치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경찰력 행사는 정권 말기 증상. 반정부 집회에 대해 차벽부터 세우고 보는 경찰의 행태를 비판한 목소리도 높았다. 한상희 교수는 경찰대 2기 출신인 강신명 청장이 경찰대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정통 루트를 통해 본 청장이 된 만큼 지켜야 될 법을 염두해야 하는데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또 집회 시위의 자유에 위헌적 대응을 하는 경찰청장은 물론 행정자치부 장관까지도 탄핵소추의 대상이라고 비판.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위헌적 대응을 하는 경찰청장은 물론 행자부 장관도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예. 지금 뭐 버퍼링이 걸리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계신 곳에 문제인 것 같아요. 한 교수는 특히 경찰 등 국가 권력을 가진 집단이 강경론을 펼친다는 것은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경찰이 집시법 입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곡해해 억지로 법적 정당성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교수도 현재 세월호 전국은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사회 문제로 확대된 측면도 있다며 경찰청장 등 수뇌부들은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시민들만 위협할 게 아니라 차라리 청와대와 정치권을 향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게 오히려 경찰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근데 진짜 지금 버퍼링이 좀 심하네? 그죠? 지금 아프리카 전체에 뭔가 문제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전체에 뭐 문제 있어? 어때요? 버퍼 없어요? 아니 지금 나도 여기서 보고 있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은 괜찮은데 새로 들어오는 게 안 되나 봐. 잠깐만요.
아프리카 전체가 지금 가만히 있어봐. 다른 기계도 그런가? 와이파이 좀만 이런가? 음. 아니 내가 지금 저기 다른 방송을 감시 중인데, 음, 내가 지금 다른 방송을 감시 중인데 그 방송이 계속 버퍼가 있으면서 안 들어가지네. 예, 예. 계속 버퍼링 제로에서 안 들어가죠. 여러분 들어오신 데 별 문제 없었어요?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어, 오늘부터 월요일 오전, 예. 오늘부터 월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첫 번째 방송, 월요일 오전 11시에 보내드리는 첫 번째 방송, 여러분 시청하는데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가진다. 내가 감시하는 바로 프로만 안 되는 거야. 응? 사라졌어. 얘. 뭐야? 아, 이 YTN만 사라졌어. 응. 네, 자,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이, 땡땡땡님. 네,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누가 도방했어요? 누가 도방하고 있어? 도방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아, 저기, 이 기사까지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공지사항 해달라고 그래요. 강퇴에 대한 공지사항. 아니야, 간단하게 하고 갈게. 우리 방송에서 저 사람 왜 강퇴해요? 라고 물어보면 블랙입니다. 블랙은 뭐냐? 강퇴는 뭐냐? 오늘만 방송 못 듣는 거야. 근데 저 사람 왜 강퇴해요? 라고 물어보면 블랙이에요. 블랙은 뭐냐? 영원히 방송 못 듣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죠? 예. 그 방송, 채팅창에 누구를 향해서든 욕설, 박근혜를 욕했든 나를 욕했든 욕설, 시청자를 욕했든 욕설하면 강퇴. 그 다음에 성적인 드립치면 강퇴.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2번까지는 봐주는데 3번 쓰면 강퇴. 뭔 말인지 알아요? 욕설, 성드립, 도배는 강퇴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강퇴인가요? 아니요. 정치적 입장이 다른다고 강퇴 아니에요. 개소리를 하면 강퇴지. 쓸데없는 얘기를, 방송과 무관한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하면 그러면 강퇴인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런데 이렇게 강퇴되는 애들에 대해서 쟤는 왜 강퇴해요? 라고 물어보면 블랙이야. 여기서 누가 벙어리를 먹든 강퇴를 먹든 남 일에 신경 쓰지 마. 특히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시청자들 잘 들어요. 저 사람은 왜 강퇴해요? 물어보지 말아요. 그리고 그 매니저들이 강퇴시켰다고 우리 방송국에다 글 쓰는 사람들 있어. 매니저 똑바로 하라고. 그래도 블랙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매니저가 강퇴시켰다라고 항의글 올리면, 방송국에 올리면 그것도 블랙이라고. 블랙은 영원히 방송 못 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 자, 그니까 조심들 하란 말이지. 날 화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생방송 중에는 굉장히 규제가 까다로우니까, 예. 왜냐하면 생방송의 방향을, 지금도 봐봐. 쓸데없이 강퇴 논쟁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방송하다 딴 데로 가잖아. 그지?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생방송 중에는 방송과 무관한 얘기 일체 금지예요. 그 다음에 속보 금지. 쓸데없이 속보 갖고 오지 마. 특히 왜 속보라고 뜬 것들 보면 다 제목만 있어. 그죠?
제목만 있는 속보 갖고 오는 거 그것도 우리 방송에서는 금지된 행동입니다. 물론 그 밖에 뭐 방장한테 뭐 시키는 거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킴질 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목질 금지. 특정 시청자한테 막 아는 척하고 이름 부르고 그거 금지예요. 예. 그 다음에 특정 시청자 괴롭히는 것도 금지야. 마음에 안 드는 시청자한테 뭐라고 벌레나 어쩌냐면서 욕하지 마. 그거는 벌레랑 한패라고 보겠어. 왜? 벌레도 내 벌레야. 그 벌레가 여기서 30분 듣다가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 벌레도 망치부인 방송 3개월만 들으면 사람 된다는 전설이 있어. 내 벌레 갖고 시비 걸지 말란 말이야.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벌레한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냅둬. 그 벌레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채팅창 꺼. 네. 자, 우리 아까 읽던 기사, 그 기사 마저 읽을게요. 한 교수는 특히 경찰 등 국가 권력을 가진 집단이 강경론을 펼친다는 것은 정권, 내가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목소리가 작다고 그럴까봐. 소리가 많이 거칠어요? 아유. 어때요? 예, 어때요? 괜찮아요? 누구 강퇴시키라고 그러면, 누구 강퇴시키라면 같이 블랙이야. 누구 강퇴시키라고 하는 사람 전부 다 강퇴시켜주세요. 예. 누구 강퇴시키라고 하는 사람, 강퇴시켜주세요. 예. 누구 강퇴시키라는 사람들 싹 강퇴시켜주세요. 예. 네. 기사 하나 읽기가 힘들다, 진짜. 애들이 시험이라 이런가. 자. 경찰 등 국가 권력을 가진 집단이 강경론을 펼친다는 건 정권 말기에나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경찰이 집시법 입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곡해해서 억지로 법적 정당성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부학 교수도 현재 세월호 전국은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사회 문제로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며 경찰청장 등 수뇌부들은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시민들만 위협할 게 아니라 차라리 청와대와 정치권을 향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게 오히려 경찰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교수 역시 지난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떼법 논리를 강조하며 일종의 사회적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경찰의 과잉 대응은 세월호뿐만 아니라 노동자 문제 등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강진명 청장은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할 예정이어서 세월호 추모 집회 차벽 논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이게 경찰청장 잡아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 경찰청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행안부 장관 그리고 그렇게 지시하고 떠난 대통령 그들의 문제예요. 이건 대통령의 문제야. 경찰청장 자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청장, 행자부 장관, 대통령 싹 다 잘라야 돼. 어디서 헌법에서 헌재에서 이야기한 위헌 판결을 무시하고 또 차벽을 세우는 짓거리를 해. 미친 거 아니야. 아주 지혜비한테 배운 게 그냥 독재질이라서 그냥 헌법에서 뭐 얘기하면 그냥 들척도 안 해요. 뻑하면 위헌질이야. 이 버릇을 고치려면 이거 잘라야 돼, 잘라. 예. 그 밖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웬일로 이 4월 18일 경찰 차벽이 무리한 그 조치였다라는 그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준비했었대요. 그런데 몇 명이 막 반대를 해갖고 발표를 못했대. 웬일로? 지금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저기 세계 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받고 있잖아. 등급 보류.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세계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인권 등급을 강등시키겠다. 등급 보류 판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죠? 아직 등급 안 나왔지? 지금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 현격히 그 인권 상황이 후퇴되고 있다고 그 인권 등급을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쪽팔리니까 지도 그 위헌 판결 난 차벽을 왜 세우냐 이렇게 한마디 하려다가 그 인권위원회 몇 마리 늙은이들이 막 뭐라고 그랬는 모양이야. 그래갖고 발표를 못했다는 거야. 그만큼 정부기관 안에서도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는 차벽을 세운 거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최고 책임자가. 예. 좌우지간 지난 토요일 날은 차벽이 없으니까 뭐도 없었다? 충돌도 없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예, 중간에 막 너무나 산만했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와, 박근혜 대통령 위경련. 와, 뉴스에 그냥 딱 나오대? 어머. 난 맨날 위경련이야, 맨날! 나 박근혜 대통령 된다부터 날마다 위경련이야. 뭐? 링거 투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남미를 12일을 여행을 하면 박근혜 아니라 웬만한 할머니들 다 아파. 환갑이 달리 환갑이야? 아무리 1억짜리 헬스를 해도 그렇지. 환갑이 넘은 나이에 12일 동안 남미 여행해봐. 멀쩡한 사람이 어딨어? 내 말이 맞아 틀려? 내가 40대에도 내가 미국 여행 12일인가 13일인가 하고 죽을 뻔했는데 환갑이 넘은 나이에 당연하지. 60대에 12일 동안 남미 여행을 했으면 안 아프면 그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하러 패션쇼 구경하고 케이팝 구경하러 다니면서 그 나이에 뭔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게. 누가 시켰어? 시키지도 않은 일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링거도 그거 국민 세금으로 났을 거 아니야.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면서 아니 뭐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 마냥? 뭐 대단한 일 했어?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을 해갖고 왔는데. 진짜 뽀로로는 이미 보통령 전 세계에 수출돼 있어. 무슨 뽀로로 수출이 웃기고 자빠져가지고. 그리고 이미 뽀로로가 한물 간 게 언젠데. 우리 아직 또봇의 전성기야. 뭐 새로운 캐릭터를 팔려간 것도 아니고. 아니 내 말이 맞아 틀려? 환갑 넘은 나이에 12일 동안을 남미를 4개국을 여행하면 멀쩡한 사람 없다니까. 뭐 위경련이 나갖고 기내 간담회 취소 발표할 게 없으니까 안 한 거 아니야? 온 국민이 지금 아파. 온 국민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 때문에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봐봐라. 거긴 암이 걸렸다. 암이 걸렸어. 위경련 가지고 뭐 대단한 것 마냥? 난 하루 종일 위경련이야. 자, 그러면서 박근혜가 그러니까 도대체 순방 성과가 뭐야? 박근혜가 순방해가지고 뭔 성과를 가졌어? 콜롬비아하고 FTA? 콜롬비아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마약의 최대 생산자라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로 마약 들어오는 거야? 콜롬비아에 뭐하고 FTA를 할 건데? 그 다음에 또 뭐래더라 우리나라 무슨 항공기를 마케팅하러 갔다며 우리나라의 자체 생산 항공기를 판다고 또 뻥을 쳤던 모양이야. 근데 그 회사 감사원에 걸렸다며. 그 회사가 상품권을 3천만 원어치인가 뿌렸다가 걸린 회사인데 감사원에서 그거 발표를 못했다는 거야. 박근혜 순방 성과라. 박근혜가 막 순방하면서 그 회사 상품권 판 그 회사 거 마케팅하고 다니는데 찬물 끼얹을 수 없어갖고 그것도 발표를 못한 거야. 그 밖에 무슨 패션쇼 구경하고 케이팝 동호회장인가를 만났대. 자,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나라 정상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반동회의가 뭐냐? 이 반동회의라는 되게 중요한 회의예요. 이게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매우 중요한 회의야. 이게 이 반동회의의 기원이 뭐냐 하면 옛날에 이제 그 냉전 시대 때 미국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진영하고 동구 사회주의권하고 막 전쟁을 했단 말이야. 차가운 전쟁. 그래서 막 무기 군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무기를 사들일 만한 돈이 없는 아시아 국가들이 두 나라의 등살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남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이 제3세계 선언을 해요. 제3세계 선언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중에 하나가 이 반동회의야.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게 냉전이 끝난 뒤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됐냐면 냉전이 끝난 건 뭐냐면 소위 세계 신자유주의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 일이 벌어지냐면 블록 경제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유럽은 EU라는 걸 만들어 갖고 유럽끼리 자유무역 체제, 그 다음에 미국하고 뭐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해갖고 나프타.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블록 자기네들끼리 힘을 합쳐갖고 여기에선 우리들이 먼저 먹고 살자. 그런 걸 하게 된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반동회의고, 자, 이 반동회의는 인도에서 열리는 거 아니야. 인도 반동 맞지? 인도에서 열리는 회의고, 그 인도회의에 중국이 지금 간 거 아니야. 인도네시아.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지금 인도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회의야. 이 반동회의는, 그 인도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회의야. 그럼 인도하고 중국하고가 몇 억이야? 두 개 합치면 공식인구 25억이야. 공식인구 25억에 인도와 중국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회의인데, 그래서 이 회의는 소위 아시아의 실세들이 모여서 아시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베가 가갖고 그 시진핑한테 알랑방구 끼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중요한 회의라고 이 반동회의가.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옛날에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그런 내용이야. 맞지? 내가 여기까지 틀린 얘기 없지? 그러니까 그 반동회의가요, 소위 지금 중남미 부패 권력자 네 마리 만나는 것보다 100만 배 중요한 회의였어. 그런데 그거 안 가고 중남미 놀러 간 거야. 그거 안 가고 중남미 놀러 간 거라고.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내전 일어나고, 칠레에서 화산 폭발하고, 이 브라질에서 저기 토네이도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야. 아주 그냥 남아메리카가 쑥대밭이 됐어.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한 12일 동안 아주 그냥 남아메리카가 쑥대밭이 됐다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가는 그 16일 날 저기 콜롬비아에서 내전 일어나가지고 군인 경찰 30명이 죽었대. 그리고 칠레 맞지? 긴 나라. 칠레에서 43년 만에 화산 폭발해가지고 뭐 초특급 경계령 내려지고, 박근혜 저기 브라질 가기 이틀 전에 토네이도 일어나가지고 80만 명의 이재민 발생하고, 난리도 아닌 거야 지금 남아메리카가. 그 이제 미국 중서부에 또 AI까지 발생해서 거기는 안 가니까 다행이었지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야, 이 망치야. 그러면 네팔 저기도 박근혜 때문이냐? 네팔 지진 왜 일어났을까? 그 네팔 지진 얘기 조금 이따 자세히 해드릴게요. 좌우지간.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외교적인 자리. 아니, 실익이 없는 외교적인 자리. 그리고 여러분, FTA는요,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가 막 지멋대로 FTA를 작년, 재작년 막 맺어갖고 오거든. 근데 FTA라는 건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거 아니야. 원래 국회에다 상정을 해서 국회의 검토를 받아서, 왜냐면 FTA라는 게 국제조약이기 때문에 국제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돼. 내 말이 맞지? 아니 뭐 요즘에 하도 박근혜가 법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혹시 그 사이 지멋대로 또 바꿨나 싶어서. 원래 FTA라는 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근데 국회에서 그러면 먼저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에다가 동의를 얻기 위해서 사전 자료를 제시하고 국회 보고를 해야 돼.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 그때 가서 지가 맺는 거지. 아무데나 가갖고 지가 막 FTA 맺어오면 그걸로 그냥 통과되는 줄 알아. 지금이 박정희 시대인 줄 알아? 무식해도 진짜. 자, 좌우지간. 이 성과도 없는 중남미 순방을 한다시고 남미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반동회의 불참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실익은 못 챙겼어. 거기에다가 이번에 아베가 미국에 가가지고 연설을 한대요.
그럼 여기서 아베가 대충 둘러쳐서 뭐 지난 대전에 대해서 유감이다 뭐 이따위 얘기로 그 선언을 하면 미국에서 그래 이 정도면 정신대 문제 충분히 반성했어 이걸로 더 이상 정신대 얘기 뭐 위안부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할랜데 그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짜졌다는 거야. 아베가 지금 그 미국 가서 연설을 하면서 지난 대전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이 그래 이 정도 반성했으면 충분해. 더 이상 한국은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일본 괴롭히지 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지금 짜고 가고 있다는 거야. 도대체 박근혜가 중남미 왜 갔냐고. 뭐 하러 간 거야? 그게 지금 외교라고 하러 갔어? 반도메이 놓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짬짬 먹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독도에 대해서 아베가 개 지랄 떨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일본 편 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이래서 내가 방송을 하면 안 돼. 좌우지간 중국, 미국, 일본에 의해서 박근혜는 이 12일 동안 낙동강 오리알 됐어.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의 주요 3개국이 아주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놈의 패션쇼하고 케이팝 갔다 오느라고 외교의 가장 황금길 놓친 거야. 그래놓고 쪽팔리니까 배 아프다고 지금 성과는 없이 12일 동안 국민 혈세로 해외여행하고 왔고 쪽팔리니까 아프다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봐.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도 내가 지금 방송한 사람이야. 그 나이에 뭐하러 해외여행 그렇게 12일씩 돌아다녀. 그래놓고 무슨 대단한 일 하고 온 것 마냥 뭐 링거 투혼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네팔 지진 뉴스. 와, 막 오늘 아침까지 어마어마했어. 그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네팔 지진 뉴스가 어마어마했어. 그러니까 모든 뉴스가 그냥 네팔 어마어마했죠. 그죠?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보도했어. 우리나라에서 네팔 지진 보도하듯이 다른 나라도 그렇게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을 보도했다고. 온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이 세월호 사건을 지켜봤다고. 자, 네팔 지진 인재입니까? 네팔 지진은 인재가 아니야. 이건 자연의 섭리야.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아예 도시가 3m가 이동할 만큼 이게 지금 내가 그랬잖아. 내가 환태평양 조산대만 설명을 했잖아요. 인도 위에 있는 산맥이 뭐예요? 예, 인도 위에 있는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야. 거기가 에베레스트 산맥이 있고 이 히말라야 산맥을 거쳐서 네팔이란 나라가 있는 거야. 세계의 지붕 네팔 이러는데 그 네팔이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 중산층의 주요 여행지야. 왜냐하면 정말 때묻지 않은 자연이 주는 그 편안함. 인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해요. 인도가 한창 또 떴었어.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엔 인도 여행이 짱으로 쳐졌는데 인도가 요즘에 성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가지고 인도로 가던 사람들이 지금 네팔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네팔 여행이 막 뜨는 여행지였어. 해외여행으로. 그리고 나 아는 사람들도 네팔 가자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정말 힐링 여행, 망치 부이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힐링 여행을 하러 네팔을 가자고 자꾸만 그랬는데 왠지 가기가 싫더라고. 그 이유가 뭐였냐? 거기가 히말라야 조산대라는 데야. 히말라야 조산대라는 게 뭐냐면 소위 그 인도판하고 아시아판이 부딪히는, 그래서 거기에 산맥이 형성돼서 세계 최고봉들이 만들어진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요. 거긴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야. 그래서 그 인도판하고 아시아판이 만나는 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서 이번 네팔의 지진은 자연의 재해라기보다 자연 현상이라고 봐야 돼. 이미 이게 과학자들은 여러 번 예견을 했어. 과학자들이 여러 번 예견한 거. 지금 일본이 가라앉고 있다는 거나
히말라야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날 거나 이게 다 예측되는 자연현상이었던 거예요. 그 뜬금없는 재앙이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간 이유는 물론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건 그만큼 네팔이라는 나라가 그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이미 한 달 전에 프랑스 전문가들이 예견을 한 지진이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부의 준비 조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희생자가 막 급격히 늘어난 거죠. 그죠? 그만큼 지금 네팔이 가난하고 국가 정부 시스템의 부재라고 보면 되는 거야. 결국 그 부분은 우리나라 세월호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네팔의 지진 문제에 대해서 네팔의 지진의 원인은 자연이야. 자연 현상이야. 그러나 그 자연 현상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됐는데 그걸 대비하지 못한 네팔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 근데 이 네팔이란 나라가 그만큼 가난하고 정부 시스템이 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월호는 우리나라는 네팔과 달리 굉장히 경제 선진국이고 OECD 국가에 들어가는 나라이고 정말로 이 소방 방제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이 온전히 갖추어졌을 거라고 온 세계에서 인정한 나라에서 세월호 사건 같은 어이없는 인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세월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재야.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쳐다본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박근혜가 4월 16일 날 콜롬비아로 날아가는 바람에 또 전 세계에서 또 욕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중요한 외교회의에도 안 나가고 말이야. 하여튼 이 네팔 뉴스가 나오면서 와, 막 뉴스가 도배질하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네팔 뉴스가 나오면서 얼마나 신들 났을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 네팔 뉴스 뒤에 숨어있는 10마리 누구겠어. 아무 성과도 없는 순방한다고 국민 혈세 낭비하고 온 박양. 그 다음에 이 성완종 리스트의 원흉 뻥박이. 박양과 뻥박이 제일 기쁘겠죠. 아우 네팔 뉴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8명은 누구예요? 김기춘, 이병기, 허태열, 박근혜의 비서실장들. 김기춘, 이병기, 허태열, 그리고 홍문종,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유정복이, 서상기, 서상수인가? 그 부산시장, 인천시장,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니? 서병수, 유정복이, 그리고 누구지? 자, 잠깐만. 김기춘, 이왕구. 박근혜가 그렇게 뽑으면 안 돼. 이거 뭐예요? 국회에서 이미 청문회 할 때 온갖 비리가 다 드러났잖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계속 고개를 숙였던 이왕구. 기어이 총리로 앉히니까 이왕구. 아주 그냥 개망신 떨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박근혜 비서실장 셋. 김기춘, 이병기, 허태열. 그 다음에 박근혜 대선 자금의 돈줄. 홍문종. 그 다음에 서병수. 그리고 유정복. 그리고 또 누구야? 서병수, 유정복, 홍준표. 요 지자체당들. 요 8. 그래서 이 10마리는 지금 얼마나 신나겠어. 네팔 지진 뉴스 뒤에 싹 가려가지고, 그 근거는 없지만 야당에게 물타기 하면서 지금 메이저 언론들이 막 네팔 뉴스 띄워주니까 네팔 뉴스로 어떻게, 이번 홍준표 리스트 얘기는 넘어가자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종편하고 종편하고 새누리당은 어떻게든지 이 네팔 이 지진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야당이 잘못했다. 이걸로 밀고 가자. 그거 지금 작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정서상 야당에도 문제 있다.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아. 왜? 증거대라. 우리의 전략. 증거대라. 야당 누가 돈 받았냐? 증거대라. 증거 나온 거 있어요? 지금 야당이 무슨 특사 논란이 어쩌고저쩌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특사를 하면서 누가 돈 받았다는 증거 있냐? 증거 있냐? 그 한마디에 얘네들은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물타기가 안 먹히고 있다고 봐요. 국민 여론상 지금 증거가 없어.
야당도 먹었을 것이다. 누가? 얼마나? 먹었다는 증거 있어? 나온 게 없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실제로 돈 받았다고 5명 적어놓고 갔잖아. 어? 그 김기춘이, 홍준표, 홍문종, 그리고 누구야? 그 나머지 2명이 또 누구지? 김기춘, 허태열, 홍문종, 그리고 이완구, 또 한 명이 누구니? 김기춘, 허태열, 이완구, 홍문종, 홍준표, 요 5명한테는 돈을 줬다라는 금액이 적혀 있어. 나머지 유정복, 그 다음에 이병기, 그리고 저기 누구야? 유정복, 서병수, 이병기 요 셋은 금액이 안 적혀 있어. 그러면 지금 5명은 이 돈 줬다는 금액이 적혀 있는 거 아니야? 이완구, 김기춘, 홍문종, 허태열, 그리고 홍준표. 이 5명은 지금 강도 높게 수사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5명에 대해서 지금 강도 높게 수사해요? 김기춘 수사 대상이야? 김기춘한테 돈 줬다라고 써놓고 갔는데도 왜 수사 안 해? 허태열은 왜 수사 안 해? 홍문종은 왜 수사 안 해? 지금 돈 줬다라고